선대칭 함수랑 점대칭 함수가 워낙에 중요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는 거고요. 수업 때 했던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습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보든 못 보든 저는 수업 때 다 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절대 여기를 외우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할 이야기는 x는 a에 대한 선대칭 함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선대칭 함수라고 하면은 적당히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기를, 잠시만요, 요런 정도로 할까요? 네, 요 정도로 하고, 이렇게 가운데 제가 선을 하나 그어주면 이게 바로 x는 a라고 하는 선에 대한 대칭인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선대칭이라는 의미가 당연히 어떤 의미를 말하게 되냐면, 이 A라고 하는 요 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이 포인트에 대해서, 이 포인트들을, 여기를 A 플러스 X라고 좌표를 놔볼게요. 그러면 이 반대쪽의 X 좌표는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 거냐면 A 마이너스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제가 A로부터 똑같이 X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Y 값을 비교를 하면, 이게 이 값이 바로 Y 값이잖아요. 반드시 뭐 해야 될 거예요? 같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같으니까 이게 선대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건,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A 값을 요만큼의 길이로, 그러니까 X 값을 요만큼의 길이로 잡았지만, 제가 이걸 갖다가 이 길이를 요만큼을 잡아서, 또는 요만큼을 잡아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어차피 똑같이 반대로 가면 그때 함수값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글로 적어보면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이게 x를 어떻게 잡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에다가 a-x라고 하는 값을 넣은 순간과 f에다가 a 더하기 x라고 하는 값을 넣은 이 순간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왼쪽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림이 있지만, 만약에 이 그림이 없고 오른쪽에 있는 글만 보고도 여러분은 왼쪽에 있던 이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를,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요 네모 박스만 외운다면 이게 선대칭임을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왜 아니냐면,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나타내는 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걸로 적어보기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라고 하는 것이 f의 2a-x다라고 이렇게 적잖아요. 이게 이렇게 적어도 같은 말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기 써져 있던 말과 이 말과 이 서로가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외워야 합니까? 라고 하면 못 외우겠죠. 어떻게 이걸 다 외우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 왼쪽의 그림을 나타내는 이런 식이 무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울 수 없고, 그 원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 이해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것이냐라고 하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만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a-x와 f의 a 플러스 x가 다 같다라고 하는 걸 조금 분해를 해서 쳐다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국엔 우리는 이 생각을 하기를, 이 a-x라고 하는 순간과 a 플러스 x라고 하는 순간에서의 이 f, 즉 함수값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첫 번째, 함수값이 같은지를 체크하신 다음, 두 번째로 그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더해서 반띵한 게 일정한지 보시고, 일정하다면 그 값에 대한 대칭이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다시, f의 함수값,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은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물들의 합의 절반이 일정한지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일정하면 그 값에 대한 대칭임이 된다고요.
그림 상황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이 a-x라고 하는 순간과 a 플러스 x라고 하는 순간의 한 가운데를 찾은 게 바로 여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왼쪽에 그림을 쳐다보면 이게 당연한 이김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밑에 것도 보시면 두 함수 값이 같음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있는 이 내용물들에 대해서 바라보면 x랑 2a-x를 더해서 반띵하면 뭐예요? a죠. 그러니까 얘도 x는 a에 대한 선대칭, x는 a에 대한 선대칭임을 나타내는 말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말에 따르면 함수값이 같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 두 내용물의 합의 반띵이 일정하면 전부 다 선대칭입니까? 네, 선대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a 더하기 x라고 하는 것과 f4a-x가 같다 라고 한다면 이 말 또한 함수값이 같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합의 반띵이 a니까 얘도 또 똑같은 말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선대칭 함수를 나타내는 식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당연히 그림 없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을 하는 방법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함수값이 같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두 함수의 내용물의 반띵이 일정하면 그리고 그 값에 대해서 선대칭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용물들의 합의 반띵이 일정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좀 특별한 순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게요. 이게 지금 어떤 거를 좀 볼 거냐면 이 x는 a라고 했던 여기 자 a 값을 0이라고 좀 줘볼게요. a를 0이다 라고 하면 이제 x는 0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x는 0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얘를 이제 y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a를 0이라고 제가 했으니까요. a 0을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는 f의 x이다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이다 라는 말이 보인다면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y축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함수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우함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함수. 우함수라는 말을 모른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틀리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우든 이 우함수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y축 대칭을 보고 우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fx를 제가 드리길 x제곱으로 들어볼까요? 얘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y축 대칭 함수, 이차함수죠. 네, 우함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뒤에 플러스 1을 하나 달아볼까요? 그래도 얘는 여전히 우함수입니다. 당연하지만 제가 이번에는 여기서 뭔 짓을 해볼 거냐 하면은 여기 있는 제곱을 4제곱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우함수일까요? 자, 우리 사참수를 모르죠. 모르지만 왠지 느낌상 우함수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혹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다이면 우함수, 즉 y축 대칭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fx에 대해서 난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가 궁금한다고 한다면 뭘 해보시면 되냐, 이 함수에서 나오는 f의 마이너스 x를 구하신 다음 여기 있는 fx랑 이 f의 마이너스 x가 뭐한지 같은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f의 마이너스 x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더하기 1이 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를 4제곱하면 결국에는 사라질 거니까 x 4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는 우리가 fx랑 지금 같은 거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차함수는 모르지만 비록 사차함수는 모르지만 이 함수는 요 관계를 만족하니 우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주어져 있는 숫자를 4 말고요 6으로 바꾸든 8로 바꾸든 다 똑같겠죠. 왜? 이 마이너스를 없애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짝수차의 식이 등장을 할 때는 마이너스가 상쇄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얘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짝수차가 들어있을 때는 상쇄가 되니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fx라고 하는 걸 제가 드리기를 x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우함수입니까? 라고 한다면 생각을 좀 해보시죠. 우함수가 안 됩니다. 이게 아직 느낌이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시켜드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은 식을 구해 본 다음 이 식이 얘랑 둘이 같은지를 보면 되잖아요. 둘이 같은지를 보면은 이게 이 뒷부분이 여기가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처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x 세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x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을 수가 없어서 우함수가 안 돼요. 이 주어져 있는 fx라고 하는 애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범인을 좀 찾아볼 건데 지금 여기서 범인이라 하면 당연히 누굴 말하냐면 얘죠. 이 홀수차가 등장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상쇄가 안 되죠. 하나가 살아남으니까.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x 세제곱이 돼버리면 이때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느라 우리가 세제곱을 때렸을 때 이 마이너스가 하나가 살아남고 x 세제곱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얘가 처리가 안 돼서 이게 우함수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다시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선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점대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선대칭임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실수 x라고 하는 이 순간에서 두 개의 함수 값이 같을 때 그리고 그 내용물을 더한 다음에 반등을 했을 때 일정하다면 그 일정한 값에 대한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저는 목아프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대칭 a, b 점대칭. 이 a, b 점대칭이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여기다 a, b를 하나 찍고요. 이 점대칭이 되도록 그림을 좀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너무 그림이 좀 그런가? 예, 이렇게 뭐 그게 그거네요.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게 점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제 이 지점과 이 점의 한가운데가 반드시 뭐다? 여기다.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번에 선을 잠시만요. 그림이 너무 대충인 것 같아서 조금만 수정을 합시다. 조금 낫죠? 자,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순간과 이 순간의 한가운데는 어디다? 여기다 라고 처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황을 제가 이제 표현을 좀 해볼 건데 일단 당연히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순간은 x가 a일 때의 순간이 될 것이고요. 제가 이제 요만큼의 길이를 적당히 x라고 잡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시면 된다? 좌표를 a 플러스 x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를 좌표를 뭐라고 보시면 된다? 이제 a 잠시만요. 여기를 잘못 썼네요. 여기를 a 마이너스 x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를 a 플러스 x라고 합시다. 그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이 순간과 이 순간의 한가운데가 얘니까 이렇게 잘 나와줘야 될 거고 이게 점대칭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사실 어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면 요 순간 이 y값의 입장에서도 저는 반드시 지금 언급을 좀 해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y값의 입장에서 이 y값과 이 y값의 한가운데가 반드시 어디다? 얘다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두 개입니다. x좌표의 한가운데가 a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y좌표의 한가운데가 y는 b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사실을 지금부터 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a-x 더하기 f의 a 더하기 x는 2b라고 적어볼게요. 자, 일단 결론을 적었고요. 이 왼쪽 그림을 나타내는 식이 얘가 돼요.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거고 이 해석하는 방식을 잘 따라서 이해하신 다음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x의 입장에서 보세요. 둘을 더해서 반띵하면 뭐 나와요? a 나오죠. 둘을 더해서 반띵하면 a가 나오죠. 됐죠? 그러니까 x좌표의 입장에선 대칭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 어떻게 볼 거냐면 y의 입장에서 이게 y죠. 이 f값이 바로 y잖아요. 그리고 이 f값이 바로 y잖아요. 그래서 이 f값의 평균을 볼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f값과 여기는 f값, 즉 y값 더하기 y값의 평균을 봐야 되니까 저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나누기 2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나누기 2를 붙여주고 여기다 나누기 2를 붙여줄게요. 그럼 우변에 2는 약분이 되면서 여기 b만 남을 거고요. 그럼 좌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y값과 y값을 담은 다음에 평균을 냈더니 b로 일정하다라는 순간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y값의 입장에서도 뭐 한 거야? y값의 입장에서도 지금 나는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가운데로 잘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값에 의해서도 대칭, y값에 의해서도 대칭이니까 지금이 그림이 지금과 같이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했던 이야기랑 비슷하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선대칭임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점대칭임을 나타내는 방법도 되게 무한가지예요. 무한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했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x좌표의 평균이 일정한지 y좌표의 평균이 일정한지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f의 2a 마이너스 x는 2b다. 자, 위엔말이랑 아랫말이랑 똑같은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x좌표끼리 더해서 반띵해보세요. a죠. x좌표끼리 더해서 반띵하면 a입니다. y좌표끼리 더해서 반띵해보세요. 그럼 둘을 더한 다음에 반띵 붙이면 b 남죠. 일정하네요. 됐죠? 그러니까 얘도 위에 거랑 똑같은 말로써 a, b에 대한 점대칭이다가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2a-x 더하기 f의 3a 더하기 x는 b라고 합시다. 자, 이 함수가 점대칭 함수인지 찾아보시고, 점대칭 함수라면 대칭점을 찾아보세요. 자, 다 하셨어야 되고요. 점대칭 함수인지 받으려 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x좌표의 평균이 일정한지 보시고 y좌표의 평균이 일정한지 보라고 했는데, x좌표의 평균을 보시면 둘을 해서 반띵하니까 2분의 5a로 일정하죠. 일단 합격. 그 다음 y좌표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y값, 그 다음에 평균으로 봐야 되니 y값의 평균이 2분의 b로 일정하죠. 그러니까 y 입장에서 해결이 됐죠. 즉 저는 생각을 하기를 2분의 5a, 2분의 b에 대한 점대칭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근데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외우시면 안 되고 무조건 제가 말한 것처럼 함수 x값의 평균이 일정한지 보신 다음 y값의 평균이 일정한지 보셔서 그 말이 맞으면 그 값들에 대한 점대칭이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좀 특별한 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a, b라고 하는 점을 원점으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a 값도 0이고 b 값도 0이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요 식에다가 a, b, 0을 넣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모든 짤라짤라에 대해서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는 0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0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에 이게 x축이 되고 이게 y축이 돼버리면서 이 한가운데 점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원점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주어져 있는 얘를 만족하면 이게 바로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제 얘랑 좀 비슷하게 자주 쓰는 형태로 fx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다라고도 쓰죠.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 게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를 만족하는 걸 우함수라고 한다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얘를 만족하는 거를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기함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기함수. 자, 연습을 좀 해볼까요? 연습을 해봅시다. fx를 제가 드리길 적당하게 x 세제곱으로 드릴게요. 기함수인가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인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정석이겠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주어져 있는 이게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돼요. 또는 얘가 만족하는 건지를 보시면 됩니다. 구해 볼게요. 이 주어져 있는 함수가 기함수가 되는지 궁금하니까요. 저는 이 식으로부터 뭘 구해 볼 거냐면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를 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고 f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부분을 이 f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으로 처리가 될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안에서 마이너스가 하나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날아가고 하나는 개수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처리가 되면서 다 사라지고 결국에 뭐만 남아요? x 세제곱만 남죠.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죠.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fx는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기함수일까요? 궁금하면 어떻게 보면 된다? 마이너스에 f의 마이너스 x를 구해보면 된다. 얘를 구해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서 이 둘이 달라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범인이 얘죠. 이 홀수 차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가 전부 다 결국 날아가고 남는 게 없지만 이 짝수 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x를 넣든 x를 넣든 똑같았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남아서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 했던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도 알았던 게 뭐냐면 여기서는 범인이 홀수 차수였고요. 지금은 범인이 짝수 차수가 범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결론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제 x 세제곱, x 다섯 제곱, 뭐 x 일곱 제곱 이런 애들은 이제 전부 다 홀수 차수들이니까 우리가 뭐가 될 거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냐면 기함수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얘네를 갖다가 더해 버려서 만들어낸 함수는 무조건 뭐가 될 거예요?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 과정을 관찰해 봤을 때에는 구조적으로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혹시 믿기지 않는다면 주어져 있는 식을 fx라고 여러 번 놓으신 다음에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를 구해서 이 둘이 같은지 확인을 해보시면 같은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비슷하게 우리가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이렇게만 할까요? 하나만 더 합시다. 뒤에 플러스 1까지 다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우함수일 것이냐 라고 하면 얘는 우함수가 돼요. 왜? 얘는 짝수, 얘도 짝수. 얘는 짝수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0차 그리고 여기는 이 0이라고 하는 애를 짝수로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짝수니까 우함수가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플러스일 때만 가능하나요? 아니요. 여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다 넣고 싶은 대로 다 넣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함수들끼리 기함수를 한 것은 전부 다 무조건 새로운 기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함수들끼리 하면은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우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기함수들 사이에서 이런 짝수차가 갑자기 딱 껴버리면 이 전체는 이 네모 박스에서 기함수의 성질이 깨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비슷하게 x 6제곱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불청격 때문에 그러니까 우함수의 성질이 깨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진짜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고1
때 배우는 수학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5개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 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